저는 ICT 시대에 걸맞는 우리 세이프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관점에서 몇 가지 인상 깊은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가 머세디스-벤츠 F015라는 차입니다. 미래 무인 자동차인데 헤드라이트가 레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행자가 오면은 횡단보도를 쫙 켜줍니다. 사람이 건너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죠. 세이프티 그러는데 좀 정의를 제가 좀 이 시간에서는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 안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ISO나 전 세계적인 그 표준의 세이프티 그러면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를 얘기를 하고서 있거든요. 그래서 볼보의 보행자 프로텍션 시스템 테스팅 동영상입니다. 안 쓰죠? 원래는 서야지 됩니다. 드라이버가 포기하지 하지 않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vodič, ktorý nevníma premávku, tak to je v podstate ako auto bez vodiča. Čiže zoberme si klasický prípad, keď na prechod niekto náhle pevne, že či to auto sa nezastaví. Počkaj, skúste to nezastaví, lebo moje na mňa kašle. Zase vchádzam s taštičkou, no nič. To už je asi moc blízko. Vyskúšame, keď sa chodec zľahne.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쓰는데 이제 좀 있으면 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썼습니다. Keď ste chodec, tak musíte zastať niekde tu a nehýbať sa. Čiže systém City Safety nám v reálnych podmienkach 이 동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제어 장치의 에러입니다. 우리 전상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볼보가 저게 양산차는 아닙니다. 양산전에 테스팅할 때 비에클이었었는데 제가 볼보 걸 이걸 익스포즈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 오토모티브 쪽에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서 익스포저가 됐고 구글에 올라왔던 동영상입니다. 자동차 앞으로 해서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 차가 안 서요. 왜?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게 레이저, 레이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는데 레이저 가지고 오브젝트를 멀리서 인식을 하면은 얘가 보행자로 인식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들어오면 물체로 인식을 하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디펙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거는 이제 데이터 퓨저닝 하면서 나왔었던 디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 사회로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아주 편해지고 어드밴스 되는데 일단은 안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뭐냐,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회사냐 아니냐 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이제는 뭐가 있냐?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규모를 우리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에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모든 거에 다 자동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카브레타에서 지금 타고 다니는 그런 베이클이고요. 이건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돌고 있는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돌고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머세디스 벤츠 공장 자동화에 로봇이 돌고서 있습니다.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컨트롤하고 저 와중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무인 전투 보병이죠. 파키스탄에서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서 있습니다. 적군을 잘못 인식하면 아군한테 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드 시스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로 조작합니다. 교통관제 시스템 마찬가지 교차로. 한국철 지하철 안 넣습니다. 뭐 이게 문제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상들은 다 대부분 해외 겁니다. 철도, 비행기, 핸드폰 소프트웨어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계속 유시지를 높게 하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핸드폰에서 되게 좋은데 뭐 증권 관리 이런 건 사실은 세이프티는 아닙니다. 뭐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 물론 자살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어떤 주가 때문에. MRI 시스템에서 방사능 수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높게 노출이 되면은 탑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었고 해외에서. 병원에서 전기 주사액 초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적정 주사액이 주기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항만 관리 시스템 마찬가지죠. 관제가 정확하게 다 일어나야지 됩니다.
컨셉 오브 세이프티,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저희가 ISO보다는 위키피디아 쪽 데피니션을 좀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기 편하게. Functional safety is 정의되는 것은 시스템이 세이프하게 또는 이퀴먼트가 세이프하게 움직이는 거다. 어떨 때 오퍼레이션을 코렉트하게 해야 된다. 주어진 인풋에 정확하게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코렉트 앤서가 나와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 하지만 including the safe management of likely operator error, 사용자가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이 혼자 도는 시스템은 오토노머스하게 도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람하고 항상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에러에도 인간의 에러에도 세이프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하드웨어가 페일리어가 나도 되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체인지에 안전하게 도는 시스템을 펑셔널하게 세이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계산기나 무슨 인풋 대비 아웃풋이 코렉트하게 이게 계산이 됐냐 안 됐냐 이 이슈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세이프티를 얘기를 하면은 퀄리티의 크게 네 가지 그런 팩터들을 볼 때 reliability, robustness, safety, correctness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correct는 계산이 제대로 돼서 들어오는 거냐, reliable한 거는 얘가 잘 안 죽냐. 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이 뭐 하루에 한 번씩 리부팅 되는 거가 아니라 뭐 일주일씩 유닉스 같이 뭐 100일씩 갈 수가 있는 거냐. 로버스트하냐라는 건 막 키보드 때리고 막 다른 익셉셔널한 케이스를 핸들링을 하냐. 맨 마지막 가운데가 세이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서클 안에 들어간 걸 원하는 거고 운이 좋으면 이 안에까지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세이프한 거냐? 엘리베이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눌렀어요. 근데 4층에서 안 씁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서요. 항상 이 엘리베이터는. 그럼 얘는 코렉트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세이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고 5층에서 4층 누르면 항상 5층에서 문이 열리니까 그냥 내려와서 추설대서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코렉트해요. 4층에 누르는데 4층에서 서요. 4층에서 쓰는데 문이 4층에 도착하기 전에 서요. 열려요. 이러면 이게 세이프하지가 않은 거죠. 그 세이프티하고 correctness, reliable하다 이건 컨셉 자체가 좀 다르니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방법론과 노력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시스템의 현황은 어떠냐? 우리나라의 또는 현재의 ICT 시대에서의 개발 환경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제품들의 ICT 제품들의 이건 관제 시스템은 아니고 프로덕트입니다. 부품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볼트 너트 포함해서 3만 개 부품이 돌아갑니다. 요새 메르세디스 벤츠나 아주 하이엔 고가의 럭셔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1억 라인까지 소스 코드가 들어갑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수백 개, 수천 개의 부품이지만은 벌써 여기는 뭐 100만 개, 1000만 라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죠.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훨씬 더 많은 포트의 소스가 소프트웨어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뭐가 문제였냐? 우리 90년대 중반, 초반에 우리 옛날에 정통부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OMG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부품화해서 표준화를 하자. 이렇게 할 때마다 개발해서 쓰냐라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하드웨어는 부품이 표준화가 돼 있고요. 어떤 하드웨어를 만든다 그러면은 납품업체들이 그 부품에 대해서 규격화된 제품을 납품을 합니다. 저항, 컨덴서, 코일 다 저항값들 이런 스펙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고 거기 카탈로그에서 사시면 되는 거고 저항 만드는 회사는 저항만 30년 만들어 콘덴서 만드는 회사는 콘덴서만 몇십 년 만들어 코일 만드는 회사는 코일만 몇십 년 만들어 트랜스 만드는 회사는 트랜스만 몇십 년 만들어서 기술이 축적이 돼서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부품화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할 때마다 다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많고 왜? 진화가 빠르니까. 진화가 빠르다, 기술이 진화가 빠르다, 펑셔널리티가 빨리 진화된다는 거는 표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은 여러 가지로 에코시스템 자체가 하드웨어 같이 이렇게 사서 쓰거나 표준화되거나 안정화가 됐다거나 서티파이를 준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후 프로덕트 항상 안전하다는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융합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기능을 추가해야 되겠자 바꾸자. 하드웨어는 벌써 디자인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칩셋 바꾸면 우리 뭐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좀 해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뭐 전자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플렉서블하니까 많이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안에 사실 디펜던스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게 콜그래프가 잘 안 나오는데 그 뭐 거미줄 같이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십만 줄 이상만 되면은 내가 뭐 몇만 줄만 돼도 어느 코드 한 덕도 고쳤는데 거기서부터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나올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드웨어는 어떤 부품을 빼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면은 디펜던시가 명확하게 회로도에서 나오지만 소프트웨어는 디펜던시를 이론적으로 모든 디펜던시를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애초부터 잘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들의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볼 텐데 이거는 미국 랩처 전투기입니다. Yet he is all too familiar with the dangers of flight test. In 1992, while piloting an Air Force prototype, a computer malfunction sends Morgenfeld's aircraft into a violent oscillation. 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페일리어입니다. 페일리어 때문에 물론 프로토타입이었지만 양산 전에 테스팅할 때 비행기 자체가 저렇게 추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에어포스 기종도 실제로 많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때문에 추락을 하고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얼마 전에 뭐 갑자기 엘리베이터 관련돼서 많이 문의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 만들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 정도 남았나? 다 오티스나 해외로 넘어가 있죠. 이거 잠깐 볼까요? Elevator shoots up 30 floors in 15 seconds. 30층을 바로 올라갔습니다. Injures man. A Chilean man was seriously injured after an elevator malfunctioned and shot up rapidly from the first floor to the 31st floor and crashed into the building's roof. Jose Vergara Acevedo entered the elevator on the first floor of a complex at Bustamante Community Park in Providencia last Friday. Things immediately go wrong when the elevator begins to rise even before the doors shut. Acevedo can then be seen attempting to push several buttons on the elevator's control panel. The elevator ascended more than 30 floors in 15 seconds. After reaching the 31st floor, the elevator crashed into the building's roof. 31층까지 올라가서 천장에 크래시가 됐고요. 이건 실제 동영상입니다. The building appears to have been finished just 8 months ago. 엘리베이터는 In the Tower B building of the complex. 예, 엘리베이터는 떨어지는 거는 지금 메카니컬하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슛업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죠. 예.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카니컬하게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지만 슛업 되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럼 세이프티하고 컨벤셔널한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공학 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 듣기 지겨워 방법론하고 분석 설계사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테스팅 잘하는 거 아니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퀄리티 임프루먼트는 사실은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설계서가 잘 돼 있어? 요구사항 명세서가 잘 돼 있냐? 테스트 커버리지가 정말로 잘 만들어져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외부인이 모두에서 사실 못하게 방법론상으로 규제화가 되어 있고 ISO상에 되어 있습니다. 왜? 도메인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전문가인데 지하철 소프트웨어 좀 검증해 보실래요? 못합니다.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존의 모든 ISO나 CMMI라는 것들은 프로세스 개선에 이제 프로세스를 과정을 잘하자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분명히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펑셔널 세이프티를 가게 되면 이거 플러스 각각 만드는 모든 각 모델의 제품들이 이런 세이프티 메커니즘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 설계가 되고 안전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냐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다음 그쪽 특정 프로덕트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죠. 검증 작업을 합니다. 테스팅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냐? 썸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펑셔널 세이프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포커싱하는 게 해자드에 대한 식별이 되어 있냐. 지하철에 우리 슬라이딩 도어 있죠. 지하철 비에클은 안전 시스템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전 시스템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사람은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지하철을 탑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지하철을 탈 때 해자드가 어떤 해자드가 식별이 돼서 우리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안전 메커니즘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지하철 전문가가 물론 알아야겠지만은 그렇죠? 열차가 출발하는데 슬라이딩 도어가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출발하기 전에 슬라이딩 도어가 이게 닫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 다 맞아 있어야 되는 거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펑셔널 세이프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그 슬라이드 노가 그렇게 잘 코렉트하게 움직여야 된다 뿐이 아니라 만약에 열려 있는데 열차가 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가 펑셔널 세이프티의 세이프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도어에 센서를 듀얼로 부착해서 또는 3개를 부착해서 3개 중에 닫혀있다 안 닫혀있다라는 거를 3분의 2로 보팅을 해서 얘가 정말로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사결정해서 가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특정한 도메인 지식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지식에 따라서 해자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 이슈가 기존에 우리 프로세스적인 측면이었다 그러면 CMMI 레벨 3 받아야지 사업합니다. 이런 거라 그러면은 세이프티는 레지슬레이티브. 이건 법적이고 안전에 관련된 이슈고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는 옵셔널한 거죠. 대충 만들어서 팔자. 세이프티는 옵셔널한 게 아니라 맨덴토리의 이슈입니다. 이 동영상 잠깐 보실 텐데 이 동영상에서는 펑셔널 세이프티가 그냥 안전에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이볼루션에도 관련된 거다. 우리가 ICT 프로덕트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진화가 돼서 나가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고 기계만 움직이는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의료 장비를 쓰기도 하고 사람이 지하철에 타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내리기도 하고 로봇 시스템에 제조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도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기도 하고 맨 인 더 루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항상 그런 모든 컬래버레이션 할 때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진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게 없다면 사람의 잡은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협업 측면에서도 안전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To me, collaborative robotics. You know, this has been an important week in the robot industry because just yesterday, the RIA announced the approval and the adoption of ANSI RIA R15.06 2012. This is the new robot safety standard, and it allows for, amongst a number of things, the new concept of collaborative work between a person and a robot. And that's what this is going to demonstrate for you. You see, the robot is our 7-axis machine, and it's running at full speed in its zone. But as soon as I approach and enter into a collaborative area, the robot automatically slows down to 250 millimeters per second. This is the safety speed dictated by the new standard. It knows I'm in the zone because we have a safety-rated sensor, a laser scanner, that knows when I've crossed in. So I'm working in its area, and the robot automatically slows down. So in this case, what we're demonstrating is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work.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third hand from an assembly perspective? So the robot's going to come in, pick up a component, and present it to me as the operator for an assembly process. So I'll go in, perform some assembly, and then have the robot reorient the part and reset it for the next pick position, and then bring it back to me.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인더스트리 이볼루션에도 펑셔널 세이프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요건 사항이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소프트웨어 기반 사회, 중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